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얘기했던 대로 교육청이랑 평가원 기출문제 보면서 이론 파트에서 얘기했던 거 좀 문제에 적용하는 거 좀 해볼게요. 처음에는 스킬적인 부분들도 설명하면서 나갈 거고 해설지의 풀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좀 보여줄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 얘기했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미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쭉 나갈 거니까 가면 갈수록 좀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 참고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제가 드린 그 화학 반응식 완성과 반응 계수 이 1번 프린트라고 하는 거 32번 문제입니다. 요거부터 쭉 풀어 나갈 건데 먼저 한번 풀어보고 강의 듣고 챙길 거 챙기고 공부한 다음에 다음 문제 또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풀게요. 처음에는 얘기했던 대로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 지금 1학년도 6월 모평 1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강의에서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일단 문제 읽어봤다는 전자에 쭉 나갈게요. 화학 반응식의 계수가 A, B, C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 기준에선 그냥 이용을 안 할 건데 이용을 하고도 문제를 풀 수는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1몰의 부피가 30L 나와 있고 보통 화학 반응식 문제 풀라 그러면 반응식 이렇게 옮겨 적고 시작하죠. 3L의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니까 일단 1몰의 부피 이용하면 0.1몰 있다, 뭐 10분의 1몰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반응 전, 반응 후 B를 넣어가면서 반응을 시켰다? B의 질량에 따라 전체 기체의 부피 변화량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주입형의 유형에선 당량점이랑 초기점이 중요하니까 뭐 동그라미 쳐놨을 거고 이때 B가 Wg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세 줄 풀이에 좀 강박이 있는 게 굳이 위에서부터 채울 필요도 없고 꼭 단위를 통일시킬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세 줄 풀이를 할 때 양적 관계를 그냥 개수비를 이용해서 풀어가려면 단위 통일을 해야만 하니까 한번 해볼게. B의 질량이 Wg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B의 분자량을 구해야 되고 결국 몰수가 몇 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N몰이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B의 분자량을 M 정도로 두면 Wg일 때 M분의 W몰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반응 전에 C는 없었고 반응이 얼마나 일어날지인데 당량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B가 Wg 들어간 거니까 A랑 B는 모두 반응해서 10분의 1만큼 반응해야 되고요. B도 모두 반응하니까 N분의 W만큼 반응한다. C는 모두 생성되고 나면 모두 반응하고 나면 A와 B가 없는 상황에서 3L가 되는 거니까 C 혼자 10분의 1몰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C는 처음에 없었으니까 10분의 1이 생성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와 B의 계수관계에 따라 B는 반응하는 양이 반응하는 A의 양 10분의 1보다 A분의 B배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때의 양이 N분의 W몰이다. 이런 식이 하나 써지죠. 인정? 그리고 여기서도 눈치가 좀 빠르면 찾을 수 있는 게 반응한 A의 양이 10분의 1일 때 C의 양도 10분의 1이니까 이 개수를 A 정도로 또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인정하시죠? 여기서 식이 하나 세워졌고 그 다음 실험 2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을 다시 한번 또 쓰겠죠. 세 줄 풀이를 해야만 한다면 그죠? C의 개수는 A의 개수랑 같다는 거 찾았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고 반응 전, 반응 후에 대해서 여러분들 벌써 뭐 한 1분, 2분 되지 않았나요? 주저리 떠들긴 했지만 B 2Wg이니까 원래 있었던 거에 비해 2배 들어가는 형태지. M분의 2W몰. A는 2리터 넣는다고 했으니까 15분의 1몰 이렇게 있네. 그래서 혼합형의 유형으로 바뀌었을 때 그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이 0.5라는 건 뭔가 어떤 반응물이 남아있다는 거니까 한 개 반응물을 찾아야 되는데 A는 지금 10분의 1이 M분의 W랑 당량을 쳤는데 그것보다 덜 넣었고 B는 그것보다 더 넣은 상황이니까 A가 한 개 반응물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거는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럼 A가 모두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B는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A에 비해 A분의 B배 반응하니까 15분의 1 기준으로 A분의 B배 반응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C는 반응한 A의 양과 같은 개수가 생성이 될 거니까. A는 모두 죽고 B는 벌써 쓰기 싫은데요. M분의 2W 빼기 15A분의 B몰이 남는 거고 C는 15분의 1몰이 남겠지. 그쵸? 일단 뭔가 하나 더 뽑을 수 있는 건 지금 실험 1에서도 A가 한 개 반응물로서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 개 반응물의 양적 관계를 보면 A가 10분의 1 반응하고 15분의 1 반응하는 규모야. 그럼 전체 규모로 봤을 때 3대 2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는 A의 양도 3대 2고 사라지는 B의 양도 3대 2여야 되는 거니까 식이 또 뽑힐 수 있는 게 M분의 W에 3분의 2배를 한 값이 요것과 같다죠. 15A분의 B와 같다. 뭐 이런 것도 세울 수는 있을 거고요. 하나 더 조건은 안 쓴 거.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이니까 전체 기체의 양은 이거 더하기 요거
분의 15분의 1이 2분의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풀어나가면 A, B의 비율을 구하고 M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W에 대해서 식이 정리가 되나 봐요. 여러분들 내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먼저 좀 찾아봤어. 진짜 이렇게 풀어.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풀이거든요.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이 어려워서 화학이 어려운 게 아닌데 다 지우고요. 그래서 이론 파트에서 얘기했던 걸 좀 적용시키면서 나갈 겁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 똑같고 A, B, C 모르는 거 똑같은데 A, B, C에 막 갑자기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하는 풀이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어렵긴 한데 여기서 쉽게 풀어가는 과정이 딱 요거만 좀 받아들이면 돼. 예를 들어 A랑 B가 편하게 직관적으로 남자, 여자가 반응을 한다고 할게요. 젠더 이슈 이런 거 꺼져주세요. 관심 없습니다. 오케이? 이제 1대1로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남자가 5명이 모두 사라지려면 여자가 5명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5커플 나오겠지? 10명 반응할 때 여자도 10명 반응해야 되는 게 맞아. 이건 다 맞아. 근데 남자 한 명당 질량을 내 마음대로 80kg, 여자 한 명당 질량을 편하게 40kg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됐어? 개수비가 1대1이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건 개수비가 1대1이다. 반응하는 개수비가 1대1인 거 맞아. 예를 들어 남자가 80kg 죽었어. 80kg만큼 반응을 했어. 그럼 여자도 개수비가 1대1이니까 80kg 죽었다. 이게 말이 되니? 이건 성립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랑 반응하는 질량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배우잖아. 개수비가 1대1이라고 해서 반응하는 질량비도 1대1인 건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몇 킬로 반응해야 돼? 40kg 반응해야 되는 거야. 인정? 근데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 얘들아 봐봐. 5명과 5명이 반응했다라고 했을 때 남자 5명이면 그냥 진짜 5명 반응했다고 해볼게. 그럼 여자는 몇 킬로 반응하는 거야? 200kg 반응하는 거야. 물론 이거는 개수비랑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성립이 될 수 있는 건 이거라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10명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 여자는 몇 킬로그램 사용돼야 될까? 400kg이야. 물론 이 10명과 400kg이 개수와 관련이 없는 건 맞아. 근데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이 얘도 여자 얘도 여자니까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는 거잖아. 5명이 반응할 때 10명이 반응하는 것처럼 200kg이 반응할 때에 비해 2배 더 반응하는 건 맞으니까 이 개념만 이용하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요. 굳이 이 Wg이라는 걸 몰수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애초에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한다는 거. B의 분자량을 찾아야 되고 A, B 개수관계를 찾는 거죠. 비율을. 그러면 A가 정말 몇 몰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사실 관심 없는 거잖아. 그래서 A를 그냥 3리터 반응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물론 10분의 1이라고 써도 되는 거고. 오케이? 이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좀 제 수업에서의 약속이에요. 해설지 풀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랑 누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것 뿐이고 한 명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스킬 그냥 계속 써가도 되는 거잖아. 나만의 약속이야. 리터나 몰 단위에 대해서는 단위를 안 살릴 거야.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B가 지금 Wg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몇 몰 들어갔다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분자량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몰수로 바꾸면 미지수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거고 그냥 나는 Wg 반응했다라고 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물론 이 관계가 A 대 B, 개수관계는 아니겠지만 그쵸?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C에 대해서는 3리터 생성됐다라고 해도 되고 혹은 10분의 1몰 생성됐다라고 해도 돼. 첫 번째나 두 번째 둘 중 하나의 식만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부피에 대해서 쓴 거고 얘는 몰수 관계에 대해서 쓴 거죠. 물론 가운데는 질량이지만. 됐어. 당량을 치기 위해서 A가 3리터 반응할 때 B는 Wg씩 반응하면 C는 3리터씩 생성이 되는 그런 규모라는 거. 그럼 똑같이 보이는 거죠. 같은 양 생성됐으니까. 그럼 C의 개수는 A와 같다. 그러니까 인마 둘이 같다는 건 뭔가 이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실험 2에서는 이제 혼합형의 유형으로 바뀐 거죠. A는 2리터를 넣어놓고 B는 2Wg을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모두 반응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한계 반응물을 찾아줘야 되는데 A는 덜 넣었고 3리터에 비해 B는 Wg에 비해 더 넣었으니까 당연히 A가 한계 반응물이 될 수밖에 없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A가 실제로 이만큼 죽는 규모라면 C는 몇 만큼 생성돼? 이만큼 생성되는 거죠. 물론 몰수 관계로 바꿔서 15분의 1, 15분의 1이라고 해도 돼. 근데 3이 10분의 1보다 편하잖아.
2라고 하는 숫자가 15분의 1이라는 숫자보다 편하니까 그냥 이건 안 썼으면 좋겠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C도 당량 치면서 모두 반응, 다시 C도 반응 완결 치면서 모두 생성이 됐다? 2리터. 그러면 B는 얼마나 반응할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규모입니다. A가 3리터 반응하는 규모에서 B는 Wg 사라진다면 A가 2리터 반응하는 규모에서 B는 A도 3분의 2배면 B의 질량도 3분의 2배인 거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3리터 반응할 때 Wg이다. 2리터 반응할 땐 3분의 2Wg이 반응할 것이다. 이런 식이 써지는 거지. 그럼 반응 후에 남아있는 B의 양은 3분의 4Wg이다. 오케이? 질량에 대해서는 항상 단위를 살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이 완결되고 나면 B가 3분의 4Wg, C가 2리터 남아있는데 전체 기체의 양 중에 C가 차지하는 양이 0.5이다. 2분의 1이다 라는 건 얘들아 얘를 부피로 바꿔서 합분의 2가 2분의 1이다 해도 되지만 생각해보면 얘랑 얘밖에 없는데 얘가 전체의 절반이래. 그럼 나머지 절반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2리터에 해당하는 질량이라는 거죠. B 2리터. 그러면 B 15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3분의 4Wg이다 이렇게 나오지. 분자량을 찾아야 되니까 1몰 기준으로의 질량으로 바꿔주면 15배 쳤을 때 20W 이렇게 나올 거고요. A랑 B의 관계를 찾아갈 때도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바로 안 보이면. 근데 이거는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바로 느껴지거든. 내가 이미 당량을 쳐놨어. 그거를 몰수 관계로 바꿔주면 개수비가 된다야. 아까 이 Wg은 당량을 치긴 했지만 질량 관계니까 개수랑 상관이 없었잖아. 근데 내가 1몰에 해당하는 질량 20Wg을 찾아놨다면 Wg은 20분의 1몰인 거지. 물론 부피로 바꿔도 되고요. 그럼 A를 기준으로는 10분의 1을 몰인 거지. 이제는 몰 관계로 바뀌었으니까 반응하는 몰비니까 개수비랑 똑같다가 되는 거고 2대 1대 2 이렇게 써지겠네요. A가 2고 B가 1이니까 답은 4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저리 떠들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을 수는 있는데 딱 봐도 뭐 연립방정식의 어려운 풀이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래서 식을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처음엔 어색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 근데 결국은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답 찾는 과정에서 이거보다 빠른 풀이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수를 찍어놓고 푼다? B의 분자량을 뭐 M이라고 하자? 제가 얘기하는 최악의 풀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 관계를 비교할 때 반응하는 몰비만 쓸 것도 아니고 반응하는 부피비만 쓸 것도 아니고 반응 질량비 내가 그냥 편한 걸 써놓는 거야. 대신 요 둘은 부피에 대해서 써놓은 거니까 아 이건 개수랑 같이 가는 정도. 근데 얘는 질량에 대해 쓴 거니까 A 대 B의 관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 반응하는 규모랑 B에 반응하는 질량 규모는 똑같이 가는 거니까 앞으로 요 정도 기술은 습득이 됐다 치고 쭉 진행해 나갈게요. 오케이? 33번 문제고요. 18학년도 C벌합평 뭐 20번 이렇게 찍혀 있네요. 앞에 문제가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요거는 좀 빨리 풀어 나갈게요.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처음에 접근 마인드는 A의 개수는 지랄이니까 관심 없고 B랑 C가 1대2라는 건 이용을 해야 되겠다 정도. 그러니까 막 들이대지 말고 좀 한번 읽어보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풀어 나갈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A, B를 넣는다. A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킨다니까 좀 영어의 끊어읽기라 그러나요? 그것처럼 생각해보면 가에서 나로 가는 건 혼합의 유형이지. 혼합형. 근데 그 이후에 B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초기 조건의 A가 한계 반응물이었구나. 인정하시죠? 그 뒤에 남아있는 B를 또 반응시키기 위해서 A를 이제 주입하는 유형이네. 나에서 다로 가는 건 주입형의 유형이구나. 근데 여전히 반응 후에 B가 남아있으니까 이 A가 한계 반응물이네. 각 과정 후 기체의 부피는 가와다에서 갖다 나와 있고 Wg에 해당하는 부피가 1리터라고 했으니까 A 2Wg은 2리터와 같은 정보인 거예요. 이 정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 해서 가나다의 밀도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밀도 얘기가 나와 있을 때 일단 전체 기체의 밀도로 나올 수도 있고 특정 기체의 밀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자의 유형이에요. 전체 기체의 밀도로 문제가 나와 있을 땐 둘 중 하나야.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밀도는 평균 분자량에 비례한다. 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럼 둘 중에 뭐를 써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 그런 게 정해져 있을까요? 이론 파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체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 여러분들이 부르는 화학식량과 몰 파트, 거기서는 밀도 분자량 비례를 대체로 많이 쓰는 거고,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는 부피분의 질량을 많이 씁니다. 특히나 혼합형의 유형에서는 처음에 A랑 B를 넣어놓고 반응을 치는 거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해? 질량보존 법칙 성립이죠. 그래서 질량이 1대1로 잡히니까 밀도비랑 부피비가 역수로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3개의 물리량이 아니고 딱 2개의 물리량 관계로 바뀐 거니까 얘가 더 쉽겠죠. 만약 평균 분자량을 이용한다면 두 종류 있으니까 각각의 평균을 다 구해야 돼. 그것보다는 쉽게 가는 게 낫더라.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중에 가에서 나로 갈 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니까 질량이 1대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가와 나를 비교하겠다는 의지니까 3분의 2 대 5분의 4. 뭐 크로스 치면 10대 10이고요. 밀도는 5대 6이 나옵니다. 가와 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선 요건 안 쓰겠다는 거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데 밀도가 5대 6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부피가 6대 5라서 그렇겠죠. 일반적인 문제였다면 가나에 6리터, 5리터 이렇게 쓰겠지만 이 문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여기에 2리터의 찐값 어떤 실제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넣을 수는 없음. 그래서 나는 이게 6부피에 5부피 정도 되는구나. 그치? 이런 실제 부피가 안 나와 있었으면 6리터, 5리터라고 하나 12리터, 10리터라고 하나 상관이 없는데 2리터의 찐값이 있는 경우에는 5리터에 2리터를 넣는 것과 10리터에 2리터를 넣는 게 다른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상대값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다음 가와다의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 인마도 6부피 이 정도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갈 때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밀도 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고 이건 처음에 보면서 알았던 거죠. 그리고 가랑 나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니까 밀도를 바로 부피비로 엮었어. 그러면 나에서 다는 이제 부피비가 나와 있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야. 밀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뭘로 엮을 수 있어? 질량 B로 엮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것도 이제 뭐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게 무한히 많은 게 가랑 달을 비교할 수도 있고 나랑 달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랑 달을 비교하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럴까? 부피가 똔똔이니까. 인정? 그래서 밀도를 보고 질량이나 부피 정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찾아지는 조건이네? 그러면 부피 관계를 알고 있을 때 질량을 찾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피를 편하게 맞춰 놓겠죠. 그래서 가와 다에 대해서 부피가 1대1입니다. 그때 밀도는 3분의 2W 대 W니까 2대 3 이렇게 나오네요. 분모는 1대1인데 전체값이 2대 3이 되기 위해서 질량은 2대 3 똑같이 가면 되겠지. 잘 보면 이쪽의 질량이 상대값 2, 이쪽의 질량은 상대값으로 3인데 2Wg을 넣으면서 상대값이 1만큼 커진 거니까 상대값 1이 2Wg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W를 넣고 3이 됐으니까 6Wg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인정? 얘는 4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비 2대 3도 맞고 2W 첨가해서 질량 보존 법칙 쓸 수 있는 것도 맞죠. 그럼 반응, 초기 조건에서도 4Wg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조금 막막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다음도 가를 보면 밀도가 3분의 2W라고 찐값으로 나와 있어. 근데 내가 구한 건 6V분의 4W g/L야. 그럼 요때 숫자랑 요 숫자랑 완전히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찐값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6부피분의 4W가 3분의 2W가 되기 위해선 V는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6분의 4W g/L니까. 오케이? 그래서 V가 1이다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 찾아지는 거고 입맛 실제로 6리터, 얘 5리터, 얘 6리터 이렇게 쓸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론 파트에서 얘기했던 게 A의 개수가 지랄일 땐 A가 없는 A를 주입하는 유형으로 바꿔서 보면 제일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에서 나는 혼합형의 유형이니까 A가 예를 들어 A개 사라지면 B가 1개 사라지면서 C가 2개 생성된다. A의 개수까지 고려를 해야 돼. 미지수가 살아있다는 거야. 근데 나에서 다루갈 때는 B만 있는 상황에서 A를 주입하는 거니까 A는 뭐의 역할로 들어가는 거야? 스위치의 역할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이론 영상 접근 비법 이렇게 찍어 놓은 거 있잖아. 그거의 주입형의 유형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A를 스위치 취급을 하면 B가 이 C가 되는 반응을 진행시키는 거야. 아, 졸라 쉬워졌다. 실제로 B가 1개 사라지면 C가 2개 생성된다. 1리터 사라지면 2리터 생성된다. 이러한 반응이 한 사이클 일어날 때마다 1씩 증가한다. 그게 1리터가 될 수도 있고 1몰이 될 수도 있고 1m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리터로 가면 되지. 근데 진짜로 5에서 6, 1 증가했네. 그럼 정말 몇 사이클 일어난 거야? 한 사이클 일어난 거지. 오케이? 그럼 B는 1만큼 죽은 거고 C는 2만큼 생성됐으니까 전체값 1 증가한 거죠. 그걸 결정지은 A의 양이 2리터였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2리터 반응할 때 스위치의 역할로 들어갔을 때 B가 1 사라지고 C가 2 생성됐다. 개수 B는 2대 1대 2이다. A가 2로 결정이 되네요. 오케이? 끝났어. 이러면. A가 2리터 들어가면서 전체 반응이 1만큼 증가를 시켰는데 혼합형의 유형에서는 어떻게 돼? 이런 젠장 색깔 바꿀게요. 요게 주입형으로 푼 겁니다. 나에서 다루가는 상황. 색깔 똑같이 맞출게. 혼합형이라면 정말 A 2개와 B 1개가 사라지면서 C 2개가 생성돼야 되는 거니까 3개 사라지고 2개 생성되면 이번에는 1 감소한다로 볼 수 있는 거지. 혼합이니까. 인정? 또 보고 하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졸라 좋은 풀이니까. 알았지? A가 2개 사라질 때 전체 1 감소한다. 진짜 1 감소했네? 한 사이클 일어났네. 그럼 A가 진짜 몇 있었던 거야? 2밖에 없었던 거지. 합쳐서 6이니까 B는 4 있었겠네. 근데 한 사이클 진행되고 나면 B는 1씩 감소하니까 여기에 3만큼 남을 거고 C는 한 사이클 기준으로 2 생성 혹은 합쳐서 5이다. 뭘로 풀어도 다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B는 한 사이클 더 일어난 거니까 2 남을 거고 C도 한 사이클 더 진행되면 4 생성 합쳐서 6 되는 거 맞다. 인 거죠. 결국 나는 지금 B와 C의 분자량의 비율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A 2Wg이 2리터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초기 조건에 2리터 있었다. 그러면 2W를 차지할 거고 B 4리터가 나머지 2W를 메꿔야 되는 거니까 B는 4리터 있을 때 2Wg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C 거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반응식에서 질량 보존 법칙을 쓰면 금방 되는 게 A가 2리터 사라진다는 건 2Wg 사라지는 거야. 그때 B는 1개 사라지는데 4리터가 2W니까 1리터면 0.5W죠. C는 이거 합친 만큼 생성되는 거잖아. 인정? C 2리터가 생성될 때 2.5Wg이 된다니까 같은 부피로 맞추기 위해서 4리터로 고정해주면 4리터에 5Wg이다. 그럼 같은 부피일 때 질량비가 2대 5니까 분자량 B도 2대 5가 되면서 답을 4번으로 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어렵진 않고 어색할 수는 있어.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유튜브나 해설 강의 한번 찾아보세요. 연립방정식 풀이를 딱 보면 씨댕 이거는 죽어도 못 풀어. 우리가 수능이나 학교 내신을 3박 4일 동안 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한정된 시간 내에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결국은 숫자 몇 개 써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금방 풀리더라. 이 안에서 공부를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33번입니다. 18학년도 10월 학평 20번 문제 이렇게 찍혀 있네요. 이 문제는 식 세우는 거 한번 해보고 제 방식대로 풀어 나가는 거. 혼합형의 유형이지만 주입형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더라. 아니면 규모를 내 마음대로 찍고 풀어도 된다. 이런 거 좀 얘기할게요.
일단 문제에서 D1, D2 비율 물어봤는데 여기 써져 있고 1번 실린더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나와 있어. 과학에서 A당 B는 A분의 B니까 C의 부피당 질량은 C의 부피분의 C의 질량을 묻는 거죠. C의 부피분의 C의 질량이 뭐야? 이제 잘못 풀어가는 건 요런 풀이야. C의 밀도지. 오케이? 근데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니까 C의 밀도는 C의 분자량과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가과정이건 뭐 나과정이건 다과정이건 관심 없이 C라고 하는 애는 계속 똑같으니까 C의 분자량은 그냥 일정해. 그럼 C의 밀도는 어때? 그냥 일정해. 그치? 그럼 뭐야? D1, D2 1대 1이어야 돼. 답이 1 어딨어?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지금 모순이 생긴 건데 모순이 생긴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C의 부피분의 C의 질량이 C의 밀도가 아니야. 그 이유는 C의 부피분의 C의 질량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스킬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더 편해요. 증명은 하겠지만 C의 다시 전체 부피분의 C의 질량과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C가 차지하는 부피가 왜 전체 부피랑 같냐라고 했을 때 고체나 액체 수용액의 경우에는 자체 부피가 곧 금마의 부피야.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자유 부피가 그 기체의 부피야. 정의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00ml 컵에 물을 100ml 넣어놨어. 그럼 물의 부피 몇이야? 100이잖아. 용기의 부피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자체 부피가 액체, 고체, 수용액의 부피가 됩니다. 근데 어떤 기체가 1리터 용기 안에 들어있다고 해볼게. 그럼 기체 부피 몇이야? 얘는 1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500짜리에 100ml가 있다고 해도 부피 그냥 100인 것처럼 1리터 용기에 기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용기가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동그라미 하나를 1ml 정도로 해볼게. 그럼 지금 동그라미를 5개 그려놨으니까 기체가 차지하는 자체 부피는 5ml가 맞는 거야. 근데 우리 기체의 부피는 자체 부피가 너무 작으니까 사실 5도 안 되겠죠? 0.00000 이렇게 갈 거야. 기체의 경우에는 그 기체의 부피를 자유 부피, 그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의 부피로 정의하고 지금은 몇일까? 1리터 속에 여기로는 이동을 못하는 거잖아. 자기가 차지하는 걸 빼줘야 되는 거니까 1리터 빼기 5m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95ml가 될 겁니다. 이게 기체의 부피인 거야. 자, 요 1000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용기의 부피입니다. 오케이? 용기의 부피에서 자체 부피를 빼줘야 돼.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자체 부피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 화학에서는 얘를 0으로 그냥 생각하자 인 거야. 자체 부피는 무시하자 인 거야. 그러면 이 5도 0이 되는 거고, 오케이? 결국 용기의 부피와 자유 부피가 같고 기체의 부피라고 했으니까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기체를 똑같은 양 그대로 떠서 10리터짜리 용기에 넣었어. 이번에는 여기 있는 기체를 그대로 뽑아서 딱 넣었어. 부피 몇이야? 10리터 되는 거야. 용기의 부피가 곧 기체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C가 차지하는 부피분의 C의 질량은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과 같고요.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전체 부피는 전체 몰수. 그리고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과 몰수가 같이 간다라고 했으니까 C의 질량이 몇 대 몇이냐라는 건 C의 몰수가 몇 대 몇이냐라고도 해도 되는 거지.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D1과 D2의 의미는 전체 기체 중에 C가 차지하는 양, C의 몰 분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의 포션을 물어보는 거야. C의 비율. 오케이? 전체 몇 몰이 있었는데 그 안에 C가 몇 몰이 있는지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N토탈분의 NC를 찾는 문제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고요. 식 한번 세워보자.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을 때 1대 B 대 2. 반응계수 뭐 B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고 1과 2의 A와 B의
혼합 비율을 달리해서 10L 넣었다. 합쳐서 10L 넣었구나. 반응 전 1에서 A의 양이 B의 양보다 2배보다 크다니까 한계 반응물을 사실 알려준 것과 같습니다. 지금 B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얘는 자연수로 가는 거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이렇게 가겠지. 4보다 작다 했으니까 1, 2, 3 셋 중 하나겠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1이라고 잡았어. 그러면 A랑 B가 당량 칠 때까지 똔똔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치? B의 개수가 2라고 써져 있으면 당량 치기 위해서 B는 A보다 2배 있어야 되는 거야. 인정? 근데 오히려 A가 B보다 2배보다 많은 거니까 절대 B는 A를 이길 수가 없는 거고 1번에는 B가 한계 반응물인 상황인 거죠. 그럼 1번 용기에 대해서 B가 모두 반응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A와 B의 양을 합쳐서 10L라고 줬고 각각에 대한 정보는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A가 X만큼 들어있고 B가 Y만큼 들어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반응 전에 A가 X만큼, B가 Y만큼 있고 C는 없었다. 그럼 첫 번째 식이 세워지는 게 X 더하기 Y가 10이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반응을 얼마나 할지.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건 찾았다는 전제하에 B가 모두 반응한다. 그럼 A는 B에 비해 저 왜 여기다가 2라고 써놨죠? B입니다. B분의 1배 반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Y에 비해 B분의 1배, Y분의 B만큼 사라지겠지. C는 A의 2배이다 해도 되고 Y분의 2B 혹은 B에 비해 B분의 2배 반응한다 해도 되고 Y분의 2B. 따라서 반응 후에는 A가 X-Y분의 B만큼 C가 Y분의 2B만큼 존재한다. 반응이 끝나고 나면 1번 안에 부피가 8L라고 했으니까 식이 또 세워지는 게 X-Y분의 B 더하기 Y분의 2B 합쳐서 8L이다. X 더하기 Y분의 B가 8 이런 식으로 식 세울 수 있겠죠.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갈게요. 반응 전, 반응 후. 비율을 달리하여 넣었으니까 내가 여기서는 몰라. 그럼 뭐 WZ 이런 식으로 살려도 되고 그냥 편의상 X', Y'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때는 한계 반응물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사실 1에서 한계 반응물이 B였으면 2에서는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다른데 10L에서 8L, 10L에서 8L니까 규모가 똑같이 일어나. 그러면 여기서도 B가 한계 반응물, 여기서도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전체 2L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Y만큼 반응했으면 여기서도 Y만큼 반응해야 되고 그때 A가 X만큼 있었으면 여기서도 X만큼 있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은 비율이 돼버려. 근데 다른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얘가 한계 반응물인 거죠. 아이고 어렵게 가네요. 그럼 이번에는 X'만큼 반응하는 거고 B는 A에 비해 B배 반응하는 거니까 BX', C는 그거의 2배, EX' 이렇게 써지죠. 반응 후에 남아있는 거 B가 Y' 마이너스 BX', C가 EX' 요즈랄로 가는 겁니다. 또 식 세울 수 있는 거 X' 더하기 Y'은 10이다. 반응 후에 남아있는 Y 마이너스 BX, Y' 마이너스 BX' 더하기 EX'이 8L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젠장 쉣더 뻑이죠. 지금 내가 뭘 찾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지성으로 막 들이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해설지에 써져 있는 풀이란 말이야. 정말 힘들죠. 내가 얘기했던 대로 B의 개수가 지랄이니까 뭔가 B가 없는 주입형의 유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B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인데 생각해보면 B가 없었으면 10L보다는 좀 적은 양 A가 들어있었겠지? 근데 A가 B보다 2배보다도 많은 거니까 B가 3.333333, A는 6.666666 이런 식으로 있었겠지. 그것보다 더 많이 있었겠지. 그래서 A가 6.6666보다 많은 양 있어. 그래서 A만 6.6땡보다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이렇게 있었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에 이제 B를 주입을 하는 거야. 합쳐서 10L가 될 때까지. 그러고 나니까 A가 C가 되는 반응이 진행이 될 건데 그때의 개수 B가 1대2니까 이제는 A가 EC가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정? 그럼 이게 되게 쉬워지는 게 얘들아 봐봐. 부피가 증가하면서 결국 8L가 돼야 돼. 그럼 A가 8L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니?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B를 뺐을 때 A가 EC가 되는 반응을
진행시키는 스위치의 역할로 작용을 한다? 그럼 부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초기 A 양비에. 그럼 A가 8보다 많았으면 전체 부피가 나중에 9보다 많게 찍혀야 되는 거야. 다시 8보다 크게 찍혀야 되는 거야. 그럼 A가 7 정도 있었으면 8이 되기 위해서 얘는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반응이죠. A가 7이 있었다면 이 반응이 1만큼 감소하고 C가 2만큼 생성되면서 1 증가해서 8이 되는 게 맞잖아. 그때 반응한 B는 몇일까? 처음에 A를 내가 7이라고 잡았네? 그럼 B는 몇이 있어야 돼? 합쳐서 10이니까 3이죠. B가 3만큼 사라져. 이러면 모순이 생기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A가 B보다 2배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B를 빼면 처음에 A는 7리터, 전체 부피가 7리터인 거야. 여기다가 B를 넣는데 B가 3리터 사라질 때 A가 1리터 사라지면서 C가 2리터 생성되는 반응이다 라고 하면 증가하는 거 맞죠. 혹은 전체 혼합형의 유형으로 보더라도 A가 7, B가 3 합쳐서 10만큼 있었어. 근데 B가 3만큼 사라지고 A가 1 사라지고 C가 2 생성되면 4개 사라지고 2개 생성이니까 이 감소 10에서 8 되는 거 다 맞잖아. 모순이 생기는 게 없어요. 끝이야. A가 처음에 7만큼 있었고 B가 3만큼 있었다를 그냥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B가 한계 반응물이었으니까 개수비까지 다 명확하게 3대 1대 2. A가 1, B가 3, C가 2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해돼? 2번 용기는 어떻게 될까?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 써줘야 돼. 3B 있어. 더하기로 할까요?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아까 얘기했었죠. 규모가 똑같은데 비율이 다르면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얘들아, 그러면 10리터에서 8리터가 돼야 되는데 이 반응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2씩 감소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진짜 한 사이클 일어난 거네. A가 1개 사라졌고 B는 3개 사라졌고 C는 2개 생성됐고 그럼 2개 감소하는 거 맞죠? 10리터에서 8리터로. 결국 생성된 C의 양이 2인 거야. 그럼 처음에 A가 한계 반응물인 걸 내가 잡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니까 1개 사라졌다? 그럼 진짜 1만큼 있었던 거고 합쳐서 10이 돼야 되니까 B는 9리터 있었던 거죠. 9에서 3만큼 감소하면 6 남는 거고 6 더하기 2에서 8리터 되는 거 맞죠? 요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초기 조건의 반응을 진행시키고 나면 한 사이클 진행될 때 A 1 사라지고 B는 3 사라지고 C가 몇이죠? 2 생성되는. 이번 용기에서는 A가 다 죽고 B가 6 남고 C는 똑같이 2 생성되고요. 처음에 찾으라고 한 게 D1이 전체 양 중에 C가 차지하는 양이니까 D1은 8분의 2랑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 다음 2번 용기. 다시. 그 다음 다과정을 진행시킨다. 콕을 열면 남아있는 A랑 B가 있으니까 뭔가 C가 더 생성이 되겠지. 근데 지금 묻는 게 해볼게요. 요 정도의 세 줄 풀이는 써도 보이는 게 A가 6, B가 6, 콕을 열면 C는 4만큼 있는 겁니다. 그럼 B는 A에 비해 3배 빨리 사라지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인 거고 6만큼 사라진다. 그러면 A는 2배니까 2 사라지고 C는 4 생성되겠네요. 그럼 A가 4 남고 C가 8이 되면서 전체 12 중에 C가 차지하는 게 8이다. 얘는 12분의 8에 비례하는 어떤 숫자로 가겠죠. 그래서 D1과 D2의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4분의 1에 12분의 8이니까 8분의 12, 2분의 3을 곱하는 거예요. 8분의 3 답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세 줄 풀이를 마지막에 사실 안 써도 되는 게 나는 안 쓰고 싶고 너네도 좀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전체 양이랑 C의 양이야. 근데 합치고 나서 C의 양은 4였어. 그럼 4에서 조금 추가가 되겠지? 얼마나 추가될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6의 2에 6의 2 합쳐서 16리터였는데 얘들아 A랑 B가 같은 양이 있으면 B가 한계 반응물로서 작용하는 거고
한 사이클 기준으로 2씩 감소한다는 거 아니까 B를 보고 두 사이클이 일어난다면 여기서 4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체 양은 그냥 12가 되는 거야. 그럼 C는 두 사이클이면 4 생성되는 거잖아. 원래 4가 있었고 4 더 생성되면 8인 거지. 이렇게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네, 35번입니다. 19학년도 9월 모평 19번 라고 나와 있네요. 제 풀이대로 쭉 가겠습니다. A가 A개 반응하고 B가 한 개 사라지면서 C가 두 개 생성된다. 뭐 1몰의 부피 이렇게 나와 있고, 초기 조건에 A Y리터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주입형의 유형에서 당량점이 중요하겠죠. 당량점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only 뭐만 있으니까 C만 인정? 그래서 당량점까지 모두 반응하는 양을 한번 써보면 A는 Y리터가 있었어. 뭐 몰수로 바꿀 수는 있는 거죠. 40분의 Y몰. 근데 굳이 40분의 Y라고 써도 어차피 뭐 관심 없는 거니까 그냥 Y리터 사라진다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리고 B는 5Wg 들어간다니까 A가 Y리터 사라질 때 B는 5Wg 반응한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때 생성되는 양 C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곤란한 게 B와 C의 개수비가 1대2로 명확한 가운데 반응하는 B의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몰수로 한번 바꿔줘야 돼. 생성되는 C의 양은 그 양의 2배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인정하시죠? 그래서 지금 B의 분자량을 X라고 줬으니까 5Wg에 해당하는 몰수는 X분의 5W이다 라고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5N몰이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될까? 5N 사라졌다. 그럼 C는 이 몰수에 비해 2배 생성돼야 되는 거니까 10N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반응하는 당량점까지의 규모를 찾아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당량점 전과 이후에 한 점씩 찍혀 있는데 그때 전체 기체의 부피가 26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 두 점이 부피가 같다는 걸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첫 번째 점을 1번, 두 번째를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에는 남아있는 기체가 A랑 C일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B가 당량치기 전까지는 한계 반응물로 작용하니까, 그죠? 그럼 A랑 C가 남아있는데 얼마나 남아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4W까지 들어간 B는 4N 들어간 거야.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한 거니까 C는 8N만큼 생성이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A는 Y리터가 있었는데 모두 사라지는 게 5W 들어갔을 때야. 그러면 4W 들어갔을 땐 5분의 4의 규모만큼 반응을 했을 거고 Y에서 5분의 4Y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5분의 Y리터가 남아있겠죠. 오케이?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당량점 이후에는 B와 C가 존재할 거고 C는 당량점까지 생성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쌓여가니까 당량점에까지 생성된 C 10N만큼 남아있을 거고요. B는 3Wg 더 들어간 거니까 3N 더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오케이? 식 하나가 써지는 게 반응 후에 1번과 2번 혹은 2번과 제가 뭐라 그랬나요? 1번에 A와 C가 차지하는 부피 혹은 2번에 B와 C가 차지하는 부피가 26L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건 2번에서 3N과 10N이 있을 때, 내가 얘기하는 13N몰이 있을 때 그때 해당하는 부피가 26L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1과 2의 부피가 똑같다면 몰수도 똑같아야 되는 거고 2번에 13N이면 1번에도 13N이어야 되는 거니까 A 5분의 Y리터는 5N에 해당하는 부피가 돼야겠죠. 인정? 그럼 다시 세울 수 있는 게 A 5분의 Y리터가 5N에 해당하니까 Y리터는 그거의 5배인 25N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결국 A가 Y리터 반응했다는 건 25N몰 반응했다도 되는 거고, 녹색으로 쓴 게 모두 몰수에 대한 정보니까 반응하는 개수비가 5대 1대 2이다. A가 5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X랑 Y를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Y부터 찾을 수 있는 게 13N몰이 26L야. 근데 Y는 25N에 해당하는 부피잖아요. 그쵸? 얘가 몇 리터인지 찾으면 그게 그 자체로 Y인 거야. 이거 어떻게 찾아가면 되죠?
13에 비해 25는 13분의 25배니까 26에서 y로 갈 때도 13분의 25배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13, 26 퉁치면서 y는 50이다가 쉽게 찾아집니다. x의 분자량을 물어봤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b는 n몰이 있을 때 해당하는 질량이 wg이다 이렇게 써놨어. 오케이? 그럼 1몰에 해당하는 몰수의 질량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13n몰일 때 26리터니까 n몰 기준으로는 2리터가 되는 거고 1몰의 부피가 40리터라고 했으니까 20배 쳐주면 되는 거죠. 20n몰이 1몰인 거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상대값으로 그냥 고정해주면 되는 거지. n몰일 때 wg이면 20n몰일 때 얘도 20wg이다. 오케이? 이게 B의 분자량이 되는 거고 이걸 X라고 잡았으니까 X는 20W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0W는 50. 찾아. 없네? 약분해. 2분의 5W. 2W분의 5. 답은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뭔가 부피랑 몰수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조금 곤란할 수는 있어. 그러면 처음에 기준을 세우면 돼. 내가 몰수 단위를 살리든가 리터 단위를 살리든가 이 말이야. A 리터라고 쓰고 시작하면 얘는 그냥 단위를 안 붙인 건 몰수 정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이 조금 어려웠다면 처음에 리터를 붙이고 그람까지 붙이고 몰수는 내가 통일을 시켜서 단위를 없애자 정도로 가도 됩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또 풀어 나갈게요. 36번입니다. 2020학년도 7월 학평 20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A가 A개, B가 1개, C가 2개 생성되는 반응이다. 뭔가 B와 C의 개수가 1대 2인 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A의 개수는 관심이 없는 거고. 그렇죠? 실린더에 A N몰과 B N몰을 넣어 반응을 완결 쳤다. 그러고 나서 B를 Wg씩 넣으면서 반응을 했을 때 전체 부피 변화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세 줄 풀이를 들이대면 너무 복잡해지는 게 A가 N몰, B가 N몰 있었어. 근데 지금 B를 넣으면서 반응을 더 일으킨다는 건 A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B가 1개 반응물이 되는 거죠. 그럼 B가 N만큼 사라지고 A는 그거에 비해 A배 반응하는 거니까 A N만큼 사라지고 C는 이거의 2배 2N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후에 남아있는 A의 양이 N-AN, C가 2N으로 써집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지랄이죠. 벌써 하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살리고 그냥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화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를 쓸 거냐면 B를 넣으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A가 살아있네? 그리고 뭐 C가 생성이 됐겠지? 인정? B가 사라진 거에 비해 C는 2N만큼 생성됐다. 2배 생성됐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2N 정도는 뭐 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 뒤에 B를 Wg씩 첨가하는데 주입형의 유형에서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직접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첨가한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 이렇게 나와 있죠. 상대값으로. 안 쓰셨을 때 21. 오케이? W 쓰셨을 때 2W, 3W에 대해서 각각 15 그리고 13 15 다시 뜨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첨가한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 부피에서 우리는 당량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당량점 어디야 얘들아?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곳이 당량점이었잖아. 당량점 어디야? C등 변곡점 2개야. 그럼 여기야 여기야? 둘 다야? 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주입형의 유형에서 점이 4개 찍혀있는 경우로 되게 대표적인 경우고 실제로는 뭐냐면 당량 치기 전까지의 변화랑 치고 나서 그 이후의 변화는 유지가 돼야 돼. 예를 들어 당량점 전까지 이 정도의 기울기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면
당량점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당량점 이후에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면서 증가를 한다는 건 당량점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기울기로 갔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곤란한 게 지금 녹색으로 찍혀있는 이 가운데의 기울기가 하나 보이는데 이건 뭐냐? 가상의 기울기야. 이건 가상의 반응이야. 실제로 이런 반응은 없는 거야. 실제 반응은 당량점 전까지는 주황색의 기울기로 가다가 이후에는 파란색의 기울기로 가는 거고, 초록색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더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량점 전이었다면 Wg을 넣었을 때 6감소했어. 계속 당량점 전이면 W 넣었을 때 몇 감소해야 돼? 6감소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이후에는 W 넣었을 때 2 증가했어. 얘도 만약에 당량점 이후였으면 W 넣으면서 2 증가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더라인 거예요. 그 말은 마이너스 6의 기울기로 가다가 어느 순간 당량 치고 요 사이 어딘가에서 당량 치고 플러스 2의 기울기로 올라갔더니 전체적인 기울기로 봤을 때 마이너스 2처럼 보이더라인 겁니다. 그러면 당량점 전까지는 마이너스 6의 기울기, 그 이후로는 플러스 2의 기울기로 반응이 진행되는데 평균적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찍혀 있네요. 오케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요 차이는 4차이고 요 차이도 4차이니까 1대1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만들어진 거고, 마이너스 6의 기울기로 한 번 갈 때 플러스 2의 기울기로 한 번 같은 만큼 진행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W에서 2Wg을 한 번에 넣은 게 아닌 거야. W에서 1.5W까지는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다가 그 뒤로 1.5W에서 2W는 이제 실제 그냥 반응이 끝나고 B를 주입하는 경우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처럼 가는 겁니다. 그러면 W 넣었을 때 당량점 전까지 6감소했어야 돼. 0.5W 넣을 때는 3감소하겠지. 그래서 3감소해서 12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뒤로는 당량점 이후의 경우니까 W 넣었으면 2가 증가해야 돼. 근데 0.5W 넣은 거니까 1 증가하는 거죠. 아, 이게 맞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당량점이 1.5W를 첨가했을 때의 순간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량점을 찾은 거야. 왜? 오로지 뭐만 있으니까? C만 있으니까. 인정? 근데 그 뒤로는 B를 주입을 하는 거네. B를 1.5에서 3으로 1.5 넣었다. 혹은 2로 0.5 넣었다. 보다는 2W에서 3W로 W 넣었다가 더 편하니까 B를 W 넣었을 때 그때의 부피가 2 증가하네요. 이건 오로지 B가 결정한 거. B의 부피가 2구나입니다. 그럼 당량점까지 들어간 B에 대해서는 W당 2니까 1.5W 들어갔다는 건 3만큼 들어간 거지. 3부피. 그럼 B가 3부피 사라졌어. 당량까지. 그럼 C는 몇 생성돼야 돼? 6 생성돼야 되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 C가 6만큼 있어야 돼. 근데 지금 12만큼 있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C가 6밖에 생성이 안 됐잖아, 지금. 근데 왜 12가 있을까? 요 C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C야.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것만 눈치 깠으면 쉬워지는 게, 아, C가 6 생성됐구나. 그럼 이때까지 C가 6이니까, 아, 그럼 반응 전에 남아있는 6이 있었구나. 이게 6인 거야. 오케이? 그럼 N은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안 넣었을 때 부피가 21이야. 근데 A랑 C가 합쳐져서 21이 돼야 되는데 내가 C를 6으로 잡았잖아. 그럼 A는 얼만큼 있어야 돼? 15만큼 있었어야 되지. 합쳐서 21이니까. 그럼 당량 칠 때까지 A는 15가 사라진 거고. 개수비가 5대 1대 2로 나오네요. 그래서 A는 5. N은 3이라고 잡고. A가 반응을 하고 나서 15만큼 남아 있었어야 돼. 근데 개수비가 5대 1대 2니까
한계 반응물이 B인 상황에서 세 사이클 일어나면 A를 기준으로 세 사이클이고 한 사이클당 5씩이니까 15개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15개 사라지고 15개가 남으려면 30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잡은 건 지금 상대값의 부피로부터 몰수를 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말 30몰은 아닐 거야.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엮어줘야 돼. 근데 지금 관심이 없는 게 M과 N을 비율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몰수비나 부피비나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30리터, 3리터라고 하더라도 상대값의 부피 30과 3이라고 하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30분의 15, 2분의 1, 답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딱 이 정도 풀이만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한테 가상의 기울기를 보여주려고 그린 거니까 실제 문제를 풀 땐 얘는 그릴 필요 없었고 요 정도 정보, 요 정도 정보. 그리고 얘들아 마이너스 6과 플러스 2를 내분쳤을 때 마이너스가 2가 나오는 건 사실 이런 것도 막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20번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래서 혼합 주입형의 유형에서 4개의 지점이 끼어있는 경우에는 기울기의 내분을 통해서 당량점을 찾을 수 있다. 요 스킬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네, 37번입니다. 2022학년도 7월 학평 19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A, B 개수 다 모르겠고 뭐 C의 개수만 나와 있고 이제 여기서는 봤을 때 D의 개수랑 A의 개수가 같다. 요거는 뭔가 이용을 해야겠죠. A가 X몰 들어있는 곳에 용기 B를 넣으면서 반응을 완결쳤다. 주입형의 유형이구나 인 거고요. 주입형의 유형에서 4개의 지점이 나와 있으면 기울기 내분을 통해서 당량점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4개의 점이 다 찍혀 있는 게 아니니까 출제자가 당량점을 알려준 거죠. 여기가 당량이라고. 인정? 그러면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야겠지. 당량점 전까지는 기울기가 똑같이 가야 되는데 B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할 때 예를 들어 W 넣었을 때 1만큼 생성됐어. 그럼 2W 넣으면 2 생성돼야 돼. 맞네? 전체 기체 양도 이렇게 가는 거지. 또 1만큼 Wg 더 넣으면 1만큼 더 생성돼야 되는 거니까 생성된 C의 양은 3이 돼야 되고 그때 전체 기체도 1 커졌으니까 그 다음도 1이 커져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량점에서 C랑 D만 존재한다고 했는데 C가 3만큼 있다니까 전체가 6이 있을 때 D가 3을 차지해야 되는 거고 생성된 C와 D의 양이 같으니까 C, D 개수가 똑같다. 어머? 얘도 2네. 인정하시죠? 그 뒤로는 뭐 보면 돼? Wg 쑤신 거야. 그치? 그때 차이를 봐야 되는데 3에서 4로 갈 때는 당량점 이유니까 더 이상 C는 생성이 안 돼. 여기서 3만큼 있었으면 계속 몇 만큼 있어야 돼? 3만큼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2라고 찍혀 있으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3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럼 1.5배 커졌으니까 5를 기준으로 전체 양도 1.5배 커지면 절반 치고 더하면 되는 거니까 7.5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안에는 C와 D가 이미 6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결국 B를 Wg 넣었을 때 1.5몰에 해당하더라 인 겁니다. 인정? 요거 이제 또 한 번만 바꿔주면 돼요. 당량점까지 3Wg이 들어갔으니까 실제 당량 칠 때는 3W가 들어갔구나. 그 말은 4.5몰 반응했다는 게 되는 거고 당량점까지 A가 X몰 사라지면서 C랑 D가 3몰 3몰 생성됐다. 그러면 사라진 A의 양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X는 3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거고요. B에 대해서는 4.5 사라지는 거니까 개수비가 3몰 대 4.5몰 그러면 2 대 3 이렇게 써지네요. 1점. 뭐 구하라는 거죠? A가 2고 B가 3이니까 합하면 5고 X는 3. Y 실험 1에서 넣어준 B의 양 실험 1에서 넣어준 B의 양은 W네 1.5네요. 그죠? 답은 2분의 5로 내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좀 빨랐나요? 이 정도 속도로 앞으로 계속 갈게요. 빨랐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공부하시고. 2022학년도 10월 학평 19번 이렇게 써있네요. 두 개의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뭐 앞에는 계수관계가 명확하고 뒤에는 그냥 모르겠다. 관심 없는 거고. A가 들어있는 용기에 B를 넣어가면서 반응을 친다니까 주입형의 유형. 주입형의 유형에서 4개의 지점이 찍혀 있었다면 기울기 내분을 통해서 당량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3개만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문제를 연습을 좀 잘했다는 가정하에 전체 양분의 C의 양은 뭘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까? N토탈분의 NC니까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표현이 돼도 되는 거고요. 얘는 C의 몰 분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일단 한번 그려보고 첨가한 비행 질량에 따른 C의 몰 분율을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기호나 몰 분율이라는 단어 자체는 화투에 나오는 얘기니까 뭐 모르셔도 되지만 제 수업에서는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일단 처음에 A만 존재하는 환경이었으니까 C가 차지하는 몰 분율, 포션은 0이었을 거야. 그치? 당량점으로 갈 때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면 당량점이 된다는 건 오로지 C만 존재하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전체 양분의 C의 양이 1로 찍히겠죠. 1이 될 겁니다. 그 뒤로는 첨가한 B의 질량에 따라서 C의 양은 일정한데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니까 무한히 커지다 보면 0을 향해 갈 거고 근데 0이 되진 않으니까 0을 향해 점근점근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당량점까지 뭐 위로 볼록하게 갈 수도 있고 일자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건 관심 없어요. 일단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뒤로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0을 향해 점근점근이니까 나올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초기점으로부터 나중 갈 때까지 당량점 때까지는 일단 증가해야 된다는 거고 그 뒤로는 어떻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 값을 보면 일단 8분의 3이라고 찍혀 있으니까 8분의 3 이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리고 4분의 3이 됐다는 건 8분의 몇이죠? 6으로 볼 수 있겠네. 그럼 8분의 6에 해당하는 어느 지점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뒤에 2분의 1이니까 8분의 4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일단 뭐죠? 8분의 3이 나오는 경우는 2개의 점이 찍힐 수 있는데 당량점 이후로만 3점이 구성될 확률은 매우 적은 거고 당량점 이후에 3점으로만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순이 생긴다는 건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분의 3이 당량점 이후였으면 6W를 넣었을 때 8분의 6이 되는 그 순간은 더 첨가한 거니까 이 뒤로 가야 돼. 그러니까 8분의 3보다 8분의 6이 찍히는 그 뒤에 지점은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무조건 8분의 3은 이 당량점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8분의 6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2개의 경우의 수가 있으면 당량점 전에 8분의 6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16W를 첨가했을 때 2분의 1, 8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졸라 많이 넣고 나서 8분의 4가 된 거니까 요 이후점에 8분의 4일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가 8분의 4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앞에 했던 얘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3W는 당량점 전, 확실한 16W는 당량점 이후야. 근데 이 8분의 6에 대해서는 당량점 이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그래프 개형에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서 당량을 칠 수도 있고 여기 어디에서 칠 수도 있는 거죠. 6W를 넣었을 때는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당량점에선 1을 찍는다고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치? 이 문제에서는 뭐가 맞죠? 당량점 이후에 8분의 6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당량점 전에 8분의 6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의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모르니까 일단 찍고 푸는 거지. 여기가 당량점 어딘가였다면 인 거죠. 3W랑 6W 사이가 당량점 이전이라는 건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6W 이점인 지점이니까 내가 얘를 가정을 하는 거야. 요 8분의 6을 가정해 볼게. 그러면 이때부터는 감소량이 똑같이 가야 돼. 인정하시죠? 그래서 더 이상 C는 추가가 되지 않으니까 6W일 때 3만큼 존재했다면 16W일 때도 3만큼 존재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분모의 스케일도 커져야 돼서 전체 기체의 양이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해석하기를 당량점 이후에 B를 10W 넣었더니 전체 양이 4에서 6으로 이만큼 커졌다지. 오케이? 그럼 당량점을 찾을 수 있는 게 C만 존재하는 환경 3만큼 있어야 돼. 그럼 전체 양도 3만큼 있어야 되고 이 이후에 4가 된 이유는 B를 넣어서 그런 건데 10W 넣을 때 2몰이 증가하는 효과니까 1몰 감소시키려면 5W가 빠져야 돼. 그러면 이론상 1W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이전으로 찍히는 거고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3W와 6W 사이에서 당량이 만들어지는 그 8분의 6은 아니구나 인 겁니다. 당량점은 여기 어딘가 있었다는 걸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실제 8분의 6은 여기에 찍히는 8분의 6인 거고 6W 이후에 당량점이 발생하는구나 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요 앞에 두 점의 기울기는 똑같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앞에 두 점의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한계 반응물은 B가 되는 거고 3W 반응했을 때 예를 들어 3만큼 생성됐다면 6W 반응했을 땐 6만큼 생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인정? 그러면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분모도 2배 치면 8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반응을 완결치고 나면 한계 반응물이 B니까 A만 존재하는 환경이 될 거고요. C가 3만큼 생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상황이니까 전체 물질의 양이 8몰이 되기 위해선 A가 5만큼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6W 들어갔을 때 C가 6 생성되는 거 맞고 그 이후에 A가 나머지 2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3W에서 6W 갈 때의 변화를 보면 C가 3몰 생성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A는 몇 몰 사라진 거야? 3몰 사라진 거죠. 그러면 A와 C의 관계가 1대1로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C는 1이다 이렇게 잡히네요. 인정? 그리고 B의 개수도 같은 상황이니까 3만큼 감소했겠죠. 3몰. A는 결국 반응의 규모로 봤을 때 C가 3 증가하는 반응에서 A는 3몰 사라지는 거니까 당량점에 대해서는 A가 0만큼 다 뒤졌을 때야. 그럼 A가 또 2 죽으니까 C는 2 생성되면서 8이 돼야 될 거고 전체 기체의 양 8이 되면서 몰 분율이 1이 되는 경우죠. 토탈 C가 8만큼 생성이 될 거라는 거. 할 수 있는 얘기는 결국 A가 8몰 있었다가 되는 거잖아. 초기 조건에. 그때의 질량이 8Wg이 되는 겁니다. 개수가 1대1대1이니까 C가 8몰 생성되는 게 당량점이라면 A도 8몰 있었고 B도 8몰까지 들어갔다 인 거죠. 그러면 3W에서 6W 갈 때 3W 들어갔을 때 3 증가니까 2 증가할 땐 2W 들어가야 되는 거고 8W 이렇게 되겠네. 당량점까지 B는 8몰 들어갔는데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8Wg이다. 오케이? 검증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당량점 이후에는 B가 그냥 단순히 쌓이는 거니까 8W에서 16W 갈 때 16몰 들어간 거네. 그죠? 미쳤나봐요. 8W 들어간 거죠? 그럼 8몰 들어간 거니까 전체 8이 추가가 되는 거고 당량점까지의 C의 양이 8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2분의 1이 되는 게 맞지. 오케이? 봤어? 그리고 C 8몰 생성되는 과정 중에 A8Wg이랑 B8Wg이 반응한 거니까 C8몰은 16Wg에 해당할 거고 지금 C의 분자량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1몰에 해당하는 질량 2W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다 상대값입니다. 지금 분모 분자에 몰분의 몰이라고 써져 있지만 결국 상대값인 거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실험 2, 얘는 쉬워지겠죠. 용기 2에 C8Wg과 그러면 16Wg일 때 8몰이니까 8W면 4몰 넣었다 인 거고 B에 대해서는 3W를 넣었는데 8몰당 8W니까 3Wg이면 3몰 넣었다 인 거지. 반응 전에. 반응이 일어날 때 C가 한계 반응물인 건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고 C가 모두 죽는다 입니다. 그럼 B는 그거의 절반만큼 죽을 거고 C는 얼마나 생성되겠죠.
그리고 빵에 1에 뭐 머시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전체 양분의 D가 차지하는 양이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D의 양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때는 계수 한번 살려줘도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쉬워져. D고 D가 남을 거야. 인정? 전체 양은 몇이죠? 1 플러스 D죠. 그 중에 D가 차지하는 거니까 D고 이 값이 5분의 4이다.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하시나요? 뭐 크로스 쳐가지고 하시나요? 분모 분자 차이가 1차이고 얘도 분모 분자 차이가 1차이니까 그냥 분모랑 분모가 똑같고 분자 똑같은 겁니다. 그냥 D가 4인 거예요. 오케이? D 4. 그럼 결국 반응 후에 D가 4몰 생성됐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때의 질량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C8Wg은 모두 반응한 거고 B는 3몰이 있었는데 3W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몰만 반응한 거니까 2W만 반응한 거니까 반응 후에 D의 질량은 10W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4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0Wg이다. 내가 지금 분자량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은 2.5W이다. 될 거고요. 비율은 0.5를 기준으로 4배, 5배니까 4분의 5, 1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생각보다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좀 빨리 풀어 나갈 거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한 문제 가지고 길게는 뭐 한 30분까지도 했으면 좋겠고요. 복습 잘하고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고 기억에 의존해서 풀지 말고 그냥 안 풀리면 만다는 마인드로 안 풀리면 그냥 다시 한번 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좀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프린트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번 프린트 또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감동을 받았을까?